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기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고용을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건데요.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기업이 정규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강원도가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강원 도민일 것, 그뿐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벌어진 빈부 격차를 줄이려면 고용을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융자 지원합니다. 5명을 채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융자받은 기업이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빌린 돈의 30%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 역시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강원도 차원의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저희는 이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빈부격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기대만큼 클지 의문이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일단 해보고 다듬어 나가겠다며 3,888억 원의 예산을 다음 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예산안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의 경과 대역을 확정한 한전이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과지 선정을 앞두고 한전이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과 대역을 확정한 한전이 회유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방의원, 지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경과 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홍천 지역 내에서만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과 대역에 대한 조정은 아까 단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대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걸로 봅니다. 홍천군과 행성군의 공식 입장 표명 이후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송전탑 강행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상 송전탑 위치를 확정하는 경과지 결정 과정은 경과 대역과는 달리 지역위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규범이지만 한전은 이마저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과지 확정 시에는 지금 규정으로는 돼 있습니다. 다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지중화 등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송전탑을 강행하면서 홍천과 횡성 등 인접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홍천군도 입지 선정이 구성과 운영 등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불이 붙은 채로 달리던 차를 세우고 직접 불까지 껐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승객들은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화물차 짐칸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달리는 화물차. 추월해서 화물차를 멈춰 세우더니 버스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들고 뛰는 운전기사. 2분여 만에 불을 끕니다. 이 버스 기사는 1년 반째 영월에서 버스를 운전해온 42살 이정환 씨. 버스 운행 도중에 화재를 목격하자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세우려고 했는데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월을 해서 도로가 산과 인접해 있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을 수 있었던 상황. 이 씨는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그랬어요. 차 몰고 간 사람이 모르고 계속 갔으면 차가 폭발할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네요. 여기는. 내가 그랬어요. 영월군과 버스회사는 이 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대형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표창장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해수욕장이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리조트를 유치하고 나서 나타난 변화인데 이 매력 있는 해수욕장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인호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삼척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제법 눈에 띕니다. 몇 년 전 대규모 콘도가 들어선 이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한여름 비서철을 제외하면 썰렁하던 곳이 사계절 활기 있는 곳으로 바뀌자 시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쁘게 가게를 꾸며놔야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상인들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경관도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가와 백사장 사이에 해송을 심고 그 옆으로 4km가 넘는 보행로를 조성해 산책 코스로 인기 만점입니다. 곳곳에 그늘막 쉼터와 포토존도 반응이 좋습니다.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상가 건물이 환하게 불을 밝히면서 야경도 예뻐졌습니다. 사계절 가족 친화형 테마 관광 해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경관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놀이 쉼터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지의 매력을 더하기 위한 투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해상 보행로 400m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조망대와 수심 5m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는 수중 탐방로가 설치됩니다. 가까운 해안도로에는 35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60m 길이의 스카이워크를 만듭니다. 바닷가 절벽 위 허공에서 해변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 해상 보행로와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감염병 정책 자문부터 실행까지 담당할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 의료 전문가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와 이승준 강원대 병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염병 정책으로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천 출신의 김수철 강원도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에서 화천과 철원군이 확인되지 않는 수치를 내세우며 군장병 주소 이전 허용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화천 낙후 지역의 목세 교부세는 124억 원인데 군인들이 주소 이전을 해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면 217억 원의 재정이 줄어들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가 늘면 국비와 도비 지원도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장병들 스스로 주소 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 규정을 개정해 횡성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친환경차로 등록됐습니다. 산자부는 어제 초소형 전기 자동차의 친환경 요건을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 55km 이상, 최고 속도 시속 60km 이상으로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2종이 친환경차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고 등록이나 판매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자녀 안심 그린숲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학교 앞 도로 인근 유휴 공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가로수와 관목류 등을 심어 보층형 가로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안전 울타리 역할을 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장초등학교 앞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성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 주변에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릉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 개화지인 경포대와 남산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경포대 정자와 남산공원 출입구를 막고 인근 주차장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벚꽃 구경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5일 장날에 뮤지컬 퍼포먼스인 아리아라리 상설 공연을 재개합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다음 달부터 5일 장날마다 아리랑센터 관람석 612석 가운데 250석만 관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아리아라리 상설 공연을 재개합니다. 이에 앞서 27일과 30일, 31일에는 전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연이 마련됩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금액이 현행 최대 2,000원에서 1,4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행정협의회는 통행료 지원 금액의 범위를 최소 100원에서 최대 1,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홍천, 화천, 양구, 가평 주민들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노선 시작 전부터 종점까지의 통행료는 2,700원이 됩니다. 행정협의회 의결 사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들을 성착취하고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10대가 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살 배모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군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로리대장 태범으로 활동하며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군은 지난해 강원경찰에게 검거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33차례 제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7,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생 예술 동아리 97곳, 예술드림 거점학교 12곳, 악기교육 프로그램 105곳, 교사 예술교육 자율기획 프로젝트 42곳, 합창교육 28곳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284개의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